정전기장 5번째 시간입니다. 전위에 대해서, 포텐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포텐셜 하기 전에 우리가 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 자,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1에 대해서 배우죠. 힘에 대해서 내적을 취한 게 1이다 라는 걸 배웠듯이, 똑같이 쿨롱의 법칙도 힘이니까 거기 이 필드 안에서 전하 Q가 이동할 때 그거를 1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렉트릭 포텐셜은 1과 관련된 것이다. 자, 1로부터 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필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가 있는데 이게 경로예요. 까만 글씨가 경로. 자, 경로에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는 잘게 쪼갠 미세 경로, 자, 잘게 쪼갠 미세 경로 dl 벡터의 합이죠. dl 벡터의 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dl 벡터에 작용하는 이 필드를 좀 보면, 자 dl 벡터가 있고요. dl 벡터가 있고 힘이 있는데 필드가 2니까 힘은 QE가 되겠죠. QE가 되겠죠. 자, 이 필드라는 게 단위 전하를 뺀 거니까 여기에 Q가 있다면 QE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경로와 F의 방향이 다르니까 실제 작용은 내적을 취한 것 같이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언제나 이를 정의할 때 이의 정의는 필드에 대항해서 뭔가 작용할 때, 해서 작용할 때 일이 정의가 되죠. 내가 뭐 한 바퀴 경로에 따라 이동을 했는데 필드가 똑같으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필드에 대항해서 뭔가 작용할 때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하 Q를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단위 전하당 일을 정의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DL에 대해서 DW 정의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힘 F에다가 단위 벡터 D를 내적한 거랑 같다. 근데 F는 Q이니까 QE.DL과 같다. 근데 부호는 대항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표현하고 마이너스는 힘의 반대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DW를 구했으니까 W, 1은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되는 거죠.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식은 물리학에서도 이를 정의할 때 많이 사용한 정의인데 그 전기장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마이너스는 힘의 반대로 작용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워크를 정의했습니다. 1, 워크를 이 필드에 대해서 정의를 했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포텐셜은 단위 전하당 한 1이에요. 단위 전하당 한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장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세 번째냐?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필드를 적분으로 계산을 했었죠. 적분식을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왜? 쿨롱의 법칙에서 쓰다 보면 적분식이 나오니까 계산했고요. 그리고 2번 대칭인 경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해서 대칭 경우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를 할 건데, 세 번째는 일렉트릭 포텐셜 스칼라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2를 했으니까 2를 갖다가 Q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걸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부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입니다. 전위의 차가 있다는 거죠. 자, 점 A와 점 B 간에 전위차가 있다는 것은, 자, 전하가 이제 움직여서 그 경로에 따라서 필드에다 내적한 게 1인데, 그 2를 단위 전하로 나눠주는 거죠. 자, 단위 전하로 나눠주는 거. 자,
그러면 그걸 전이차로 정의해보자. 자, 식으로 쓰면 1을 Q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1에 Q가 있었는데 Q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필드와 DL 벡터를 내적한 것을 VAB라고 정의하자. 자, 1은 줄이고 줄이고 Q는 쿨롱이니까 줄 퍼 쿨롱이 되겠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단위를 볼트라고 하자. 왜 볼트냐?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볼타 전지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고 정의하자. 단위는 볼트다 이거죠. 단위는 볼트. 자, 그리고 VA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전하를 옮기는데 뭔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VAB는 경로의 독립적이다. 우리가 2대 정의에서 이제 충분히 배웠죠. 이런 것들 배웠죠.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자, 이 스칼라 포텐셜은 자, VAB는 자, 벡터 두 개를 내적한 적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스칼라장입니다. 스칼라장. 자, 스칼라장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스칼라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 VAB를 이용한다는 거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측정이 편하다 이거죠. 측정이 편함. 자, 그래서 우리가 VAB를 이용하는 방법이 전기장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다. 자, 이걸 측정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 다시 이 필드를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만 되는 게, 자, 이 필드 정의에서부터 이 필드가 있을 때 워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VAB를 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의죠, 정의. 실제는 이 필드에서부터 VAB가 정의가 됐는데, 실제 응용은, 자, 실제 응용은 얘를 측정해서 그 다음에 이 필드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실제 응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는 거꾸로 하지만 이 필드에서부터 VAB로, 실제 응용할 때는 VAB를 측정해서 이 필드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기장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계약을 통틀어서 전자공학 감봉을 통틀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E 필드와 H 필드입니다. 자, E 필드는 전기장이고요. H 필드는 자기장인 거죠. 자, 이것들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벡터인 거죠. 자,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벡터니까 위치 함수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자, x, y, z, t면서 방향까지 갖고 있다. 자, 근데 이거를 크기도 알아야 되죠, 위치도 알아야 되죠, 시간도 알아야 되죠, 방향도 알아야 되죠. 힘드니까 요거를 전압과 전류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없어지는 거죠. 크기만 있는 거죠. 크기만. 자, 그러면 이게 x, y, gt 는 똑같은데 크기만 있는 겁니다. 크기만 있는 거. 자, 근데 실제는 이 위치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요거를 자, 어떻게 또 하냐? 요거를 회로 이론에서는 자, VT, IT 이렇게 하면 표시하죠. 자, 그러면 요 경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경계가 여기까지가 전자계약 베이스고요. 여기서부터는 회로이론 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로이론에서는 근데 어쨌든 시작은 여기인 거죠. 시작은 여기. 모든 거의 근원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인데 전자계약에서조차도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게 어려우니까 방향을 없애서 이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V와 I를 표현하는 게 전자계약의 좀 E 필드와 H 필드 쉽게 구하는 방법. 자,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걸 좀 더 추상화해서 위치 함수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함수로만 보는 게 회로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쭉 내려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없어졌기 때문에 스칼라 필드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을 일렉트릭 포텐셜로부터 시작할 거다. 그거의 그 기본 개념은 1로부터 왔다. 1은 이 필드와 그 경로 벡터를 내적한 개념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 가지고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해야 되겠죠. 가장 쉬운 것부터. 자, 온점에 전하가 있는 경우, 온점에 가장 쉬운 거, 온점에 전하가 있는 경우 특정 R점에서 전이차를 계산해보자. 전이를 계산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온점에 Q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가우스 법칙 할 때는 가우시안 서핏을 잡는데 이때는 뭐 그런 걸 잡을 필요는 없고 이미 R벡터만 잡으면 됩니다. 자, 요점 P점이 있고 여기까지의 위치 벡터가 R벡터다. 그때 D필드나 E필드를 구하는 법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E필드 우리가 알고 있죠. 4파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의 AR 라고 알고 있어요. D벡터는 당연히 4파이 R제곱분의 Q의 AR. 자, 이걸 구했습니다. 자, VAB. 자, VAB는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정의식이죠. 정의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E와 DL 벡터를 내적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이 필드는 이제 알았죠. 알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고, 자, DL 벡터는 뭐죠? 내적을 하면 요 AR 벡터만 남아 있으니까 AR 벡터에 해당되는 미분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AR 벡터에 해당되는 미분소는 구좌표계에서 DRAR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VAB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4파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의 AR에 DRAR. 자, 그러면 요항들, 요항은 내적하니까 단위 벡터 내적은 1이죠. 1이니까 없어지고, 자, 그럼 식을 다시 쓰면 VAB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R분의 1이 될 거고, RB와 B와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게 VB, V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VAB는 VB 빼기 VA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만약에 무한대에서 R까지 오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A는 무한대겠죠. 그러면 이게 A가 0이 될 테니까 RB는 R이 되고, 그러면 V는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는 스칼라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온점에 전하가 있는 경우 R점에서 전이는 요 시기에서 결정이 된다. 자, 이걸 일반화 해볼게요. 일반화. 자, VAB는 VB 빼기 VA고요. VA는 무한대, 그리고 B까지. 자, VB는 무한대에서 B까지. 자, VA는 무한대에서 A까지.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온점에 전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특정 점에서의 전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전하가 온점에 없는 경우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전하가 온점에 있지 않고, 자, 위치 벡터 R'에 있는데 이번에 R점에서의 전이를 계산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온점에 있을 땐 요 값이니까 온점이 없을 때는 이 온점에서 R까지가 아니라 R'에서 R까지로 거리가 바뀌겠죠. 그러면 식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 벡터 R에서 R'을 뺀 거의 크기로 바뀔 겁니다. 요 R은 온점에서의 거리니까 달라질 것이다. 자, 전하의 위치만큼 필드가 달라짐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벡터만 구하면, 자, R 벡터와 R 프라임 벡터만 구해서 요거의 벡터
차를 구하고 요거의 크기만을 구하면 바로 운점에 있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전화가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n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n개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r은 다 똑같을 테니까 r'만 바꿔가지고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는 k번째 q로 바꿔주고, 그래서 요거와 요거만 바꿔서 계속 더해서 계산하면 위치 벡터 r'에 있는 경우에 그 전이차 v를 계산할 수 있다. 자, 다음에 n이 아니라 연속적인 전화분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하죠. 자, 만약에 선전화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엘 dl 프라임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스칼라 적분하면 될 거고, 면전화일 때 로에스 ds 프라임, 그리고 이때 r 프라임. 자, 최적전화일 때 이렇게 노 v dv 프라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렉트릭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스칼라적이니까 계산이 좀 편하죠. 왜?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거리의 뭐죠? 전화와 그 측정하는 점 사이에 거리 벡터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전화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서메이션 혹은 적분을 취하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방법 한번 서머리 해볼게요. 자, 요거를 꼭 요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무한 온점이 0V인 경우. 자,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를 보통 뭐라 그래요? 무한 온점이 0V 있는 경우, 요거를 그라운드라 그러죠. 그라운드인데 어스 그라운드. 자, 땅에 그라운드를 취하는 거. 보통 이렇게 전기 공사할 때 우리가 그라운드 선을 땅에다 박죠. 그런 게 이제 무한 온점에 0V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점에 있는 점전화는 4파 입선 제로 R분의 Q가 될 거고요. 온점에 있지 않는 점전화는 R만 바꿔주면 돼요. R에서 R'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좀 더 개념을 확장해서 임의 점에 0V가 있는 경우, 자, 무한 온점이 아니라 그라운드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느냐? 자, 온점에 있는 점전화일 경우, 자, 식은 똑같은데 요만큼 더해진다 이거죠. 점이 그라운드 있을 때는 C가 0이었는데 임의 점에 있으니까 뭔가 그만큼 전이차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래서 요만큼 상수를 더해준다 라는 거예요. 온점에 있지 않을 때는 똑같이 요 식에서 C만 더해주면 된다. 상수만 더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 구하는 법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 4.10번 문제입니다. 무한대에서 V는 0이니까 좀 쉬운 문제죠. 전화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Q1, Q2. 자, 그때 요 점에서의 요 빨간 점에서의 V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식은 뭐죠? Q2에 의한 전화 V1, V2, Q1에 의한 전이차 V1, V2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V1과 V2는 여기 많이 빠졌네요. Q1 그리고 거리는 R 빼기 R한 프라임, 그쵸? 여기 R 벡터고 여기 R한 벡터라면 그 차. 그리고 요거는 Q2, V2는 Q2에 요 두 개의 거리 벡터의 크기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럼 세 개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R 벡터는 여기 1AX, 1AZ. 자, R한 벡터는 여기서부터 2AX, -1AY, 3AZ.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R2 벡터 4AY, -AZ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R 빼기 R한 벡터부터 구해볼게요. R 빼기 R한 벡터는 1 빼기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리고 1 빼기 3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자, 요거의 크기는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치우면 되겠죠. 루트 6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R 빼기 R2 벡터는
R에서 R2를 빼면 되겠죠. 자, 빼고 요거의 크기는 그냥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하게 되면 루트 26이 나옵니다. 자, 요것만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마지막에 요 V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V는 V1 더하기 V2인데 Q1은 마이너스 4, Q2는 5, 그리고 요 값을 집어넣죠. 거리 루트 6, 루트 26, 그리고 입시준 제도에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넣어줘서 더하면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이차 구하는 문제는 일렉트릭 필드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11번. 자, 그림과 같이 전하가 분포한다. 자, 선전하가 하나 있나요? 선전하가 하나 있는데 2 나노쿨룸 퍼 미터의 선전하가 Y는 1, Z는 2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4, 0에 Q점이 위치한다. Q 전하 Q가 위치하고 있다. 5 나노쿨럼의 전하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5, 0, 1에서 요 점을 측정점이라고 하고, 자, 만약에 온점이 0V예요. 온점이 0V일 때 요 A점에서의 전이차 부하율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V는 요 Q에 의한 전이차 V와 요 노웰에 의한 전이차 V의 요 두 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온점에 0이 있어요. 자, 온점에 0이 있는 거죠. 그 온점에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온점에 있다고 해서 이게 무한대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한대랑 다른 거죠. 자, 임의의 점에 0V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임의의 점. 자, 근데 임의의 점이 000인 점일 뿐이에요. 자, 000 점 헷갈리면 안 됩니다. 000 점에 0V가 있는 경우에 스칼라 포텐셜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먼저 VQ를 구해볼게요. 자, 온점이 아닌 점에 있는 점전하죠. 온점에 아닌 점에 있는 점전하. 그리고 임의의 점에 0V가 있는 경우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4파이 추준제로 R 빼기 RQ,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더하기 비례상수, 그 상수 C, 이게 주어진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VL은 뭐겠어요? 온점이 아닌 위치에 있는 선전하가 되겠죠. 선전하 밀도선이 되는 거니까 얘는 식이 뭐예요? 요 선전하에 대한 식을 쓰고 뒤에 C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뭐 구별하기 위해서 뭐 C1, C2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점전화부터 풀어봅시다. 점전화. 자, VQ에 대해서 아까 임의점에 있으니까 이렇게 R 빼기 RQ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온점에 0V가 있으니까 비례상수가 있는데 그걸 C1이라고 해보자. 자, 먼저 R 벡터부터 구해야 되겠죠. R 벡터는 5AX 더하기 A죠. 자, 여기서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Q 벡터, RQ 벡터는 마이너스 3, 4 되니까 R 빼기 RQ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R 빼기 RQ는 이 두 벡터의 벡터 차만 구하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크기도 금방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진 게 C1을 구해야 되니까 요 식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V0라고 할게요. V0. V0는 똑같은데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 자, R 벡터가 바뀌는 거죠. R 벡터가. 자, R 벡터는 뭐죠? 온점이니까, 자, R 벡터는 이 경우에 온점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RQ 벡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R 빼기 RQ 벡터는 요 부호만 바뀌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VQ는 우리가 모르지만 V0는 이게 0인 걸 알죠. 0V니까 아니까 여기로부터 C1을 구할 수 있습니다. V0 0이니까 식을 쓰는 거죠. 자, C1은
마이너스 넘어가서 마이너스 4파이 곱하기 36파이 분의 10마이너스 9승 3, 4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누추치면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5 나노쿨롬이니까 5 나노쿨롬이니까 5가 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해서 9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자, C1을 구했어요. 이거 C1은 마이너스 9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Q를 구할 수 있겠죠. 자, VQ는 자, Q 값 집어넣고 여기 구한 거리 벡터 집어넣고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누추치하면 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면 다 지워져서 여기서 값이 C1은 마이너스 9고 여기 5가 나올 테니까 VQ는 마이너스 4V가 나옵니다. 자, 요 전화에 의해서 요 전까지 영향을 주는 값은 마이너스 4V. 자, 하나를 구한 거예요. 하나 여태까지. 자, 그 다음에 선전화에 대한 걸 구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 5V 구했으니까 요거에 의한 것도 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요식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선전화가 있을 때 요 그 전이차 구하는 식에 선전화를 집어넣자는 거죠. 자, 2파 입시론 제도 로분의 로엘의 A로를 집어넣자. 자, 그러면 D로엘은 어떻게 될까요? D로 A로만 살아남겠죠. 내적을 하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요걸 적분해 보는 거죠. 자, 이걸 합쳐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적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L에 2파 입시론 제도 로분의 로엘 A로 내적 D로 A로가 될 거고 요 값들은 당연히 1이 되니까 로분의 1을 적분한 꼴이 된다. 자,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2파 입시론제도 로엘은 나올 거고 로분의 1을 적분하면 ln 로가 될 겁니다. 로분의 1을 적분하면 ln 로가 나온다. 자, 근데 VL을 구했어요. VL식을 구했는데 이게 원점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비례상수 아니 상수 C2가 붙어야 되겠죠. 그냥 상수 C2가 붙어야 된다. 자, 원점에 있지 않으므로 요 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식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구해보자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식을 다시 쓰고요. 자, 이번에 알벡타 요거죠. 알벡타 5ax 1a죠. 자, 그리고 선전화에 대한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1, 1이니까 1ay, 1az인데 자, ax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5ax라고 가정할게요. 이 점을 가정하면 당연히 여기 중심점이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r 빼기 r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1ay만 남는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이제 구한 거예요. 노 길이를 구했다. 이걸 구했다.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요 전까지는 1이다. 1. 크기가 1이다. 난 구했고요. 노외도 우리가 알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알고 모르는 게 C2죠. C2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 근데 뭘 알고 있습니까? 원점에서 0V니까 원점에서 0V니까 요 값을 원점에 집어넣으면 0V가 나올 것이다. 자, 넣으면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C2가 0이 나오니까 C2 더한 요 값이 0이 나오는 C2를 구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또 R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원점이니까 0이고 그렇죠. R의 벡터는 이렇게 주어진다. 똑같이 주어진다. 요 5는 없어진 거예요. 1Z, Y하고 Z만 정의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R 빼기 R의 벡터는 마이너스 1AY, 마이너스 1AZ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나오겠죠. 루트 2가. 자, 그러면 V0 0은 자, 어떻게 될까요? C2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2 곱하기 10마이너스 9승 노엘이 들어갈 거고 입시론 제도 들어가고 2파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아까
여기가 루트 2니까 ln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ln 루트 2가 들어갈 거고, 이걸 계산하면 36 ln 루트 2가 된다. 자, 이 값은 요거로부터 구해지는데, 이 값이 36 ln 루트 2가 주어진다. 자, 그럼 이제 요가 로를 아니까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VL은 18 자연로고 루트 1 더하기 36 자연로고 루트 2, 요 값을 구하면 된다. 자, 요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 자, 최종적으로 선전하에 의한 전이차를 구했고 점전하에 의한 전이차를 구했으니까 두 값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로 두들기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이차를 이용해서 전이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